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중국은 국제사회와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는가 라는 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초기 대응을 둘러싸고 중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와 대립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홍콩의 통제를 강화하는 홍콩 국가안전유지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은 물론 영국과도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인도와의 국경을 둘러싸고 사망자를 내는 사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동안 좋지 않았던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항모를 포함한 훈련을 해 베트남 등 주변국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적으로 만들 수 없다고 전략적 의도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속보이는 유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만 센칸쿠 열도 주변에 자주 공공선박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지 싸우고 싶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얼마 전까지 1대1로 구상이나 AIIB 등과 같은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런 움직임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직접적인 수법으로 자국의 의사를 국제사회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계를 적으로 돌려서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래 되었을까요? 중국이 국제사회와 대립하기 시작한 진정한 원인은 풍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11%, 영국의 61%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2019년에는 미국의 67%, 영국의 5배나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홍콩은 아편전쟁의 결과로 무리하게 빼앗겼습니다. 1949년 신생 중국이 생겼을 때 무력으로 해방해도 괜찮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국력으로는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홍콩이 서방과의 창구로 편리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용해왔지만 심천의 GDP가 홍콩을 웃돌게 되자 홍콩은 더 이상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일국 양제를 채택한 것은 영국과 협상했던 1990년대 중국이 영국보다 약했기 때문입니다. 약자가 강자에게 영토를 반환받으려면 양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교섭한다면 전면 반환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시진핑이나 공산당 간부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민중도 아편전쟁 이래의 구미 침략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쩌민 정권이 실시한 반일 교육의 결과로 일본의 침략만 거론되지만 중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서유럽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서구 못지않은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적으로 성공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룰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의 룰이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황제와 과거에 뽑힌 우수한 관료들이 나라를 통치해왔습니다. 민주주의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의 구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홍콩에 그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위정자는 정한 방침에 의해서 인민을 따르게 할 수 있지만 그 도리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 라는 것이 중국 전통의 정치입니다. 코로나 소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도 이런 원리로 볼 때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홍콩 코로나 소동을 놓고 중국이 강경수단에 나서는 배경에 정부뿐 아니라 많은 중국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중국과 국제사회의 알력은 시진핑의 개성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일반 민중의 소박한 감정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점점 국제사회와 충돌할 것입니다. 그것이 뜨거운 전쟁으로 비화될 것 같지는 않지만 무역전쟁과 같은 형태로 여러 나라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호주와도 무역전쟁을 개시했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하면 자국 시장에서만 경제를 지탱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만 통용되는 앱을 만들어도 생산성이 맞습니다. 구글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8세기 후반 중국과 교육을 희망했던 영국인 맥카트니에 대해 청나라 근류 황제는 중국은 땅이 넓고 물자가 풍부하므로
다른 나라와 교육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해 1978년 이후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사용해 공산품을 만들고 그것을 수출함으로써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결과 풍족해졌으므로 권룡제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중국 행동의 배경에 있습니다. 중국은 고립을 마다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침은 향후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다시 국제사회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고립으로 인해 경제나 과학기술 면에서 크게 뒤처졌다고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중국 내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아직 한참 먼 훗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 30년 급성장했기 때문에 중국을 매력있는 시장으로 보는 일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자국의 룰을 따르지 않는 나라나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나설 것입니다. 번거로운 시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중국은 잘 살게 되는 방편으로 정경분리를 말했지만 잘 살게 된 중국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경일체를 요구해 올 것입니다. 중국과 거래하고 싶은 기업은 그쯤을 각오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기사는 7월 18일자 JB프레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